그럴 바엔 화장을 하지 말고 다녀라. 그게 진하게 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배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수라고 합니다. 항상 친구들이 화장을 해도 너 그게 화장한 거야? 라고 물을 정도로 그럴 바엔 화장을 하지 말고 다녀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도 친구들이 그게 진하게 한 거야? 라고 물을 정도라서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있는데 그때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안 계실 때가 있어서 혼자서라도 깔끔한 이미지 아니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서 나왔어요. 수학살롱의 수성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게스트분을 모시고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게스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특이한 특이하죠. 이력을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려 지금 법학과에 재학 중이신 대학생이자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 그렇죠. 네. 되게 약간 똑똑하신 분이라는 생각에 약간 지금 주눅이 먼저 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도 제가 잠시 들었어요. 다 하신 거라고. 이게 A부터 네. Z까지 다 한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오늘 아름다운 저희 게스트분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저희 게스트분에게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은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짙은 색상의 메이크업도 해보셨죠? 해봤죠. 네. 어땠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주변 반응은 주위에서 썩? 그쵸? 지워라. 색이 진하게 들어갈수록 특유의 앳되고 청초한 느낌이 조금 점점 없어지는, 그렇다고 또 너무 내추럴하게 하면은 지금 한 것처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눈은 일단은 선하고 질감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선하고 질감을 어디에서 이제 표현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찌됐든 오늘 메이크업은 그래서 선과 질감을 이용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약간 보통 이제 피부 표현을 할 때 매트하다 혹은 약간 글로우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들으셨고, 네. 그다음 이제 매트한 화장, 약간 촉촉한 화장, 이런 화장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겨울이기도 하고 촉촉한 질감의 메이크업을 일단 피부 화장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 특히 아이라인을 강조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메이크업의 존재감을 더 확 줘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꼭 네. 잘 배워가요. 제가 네. 화장할 때마다 네네. 그렸다가 다시 지우고 네네. 그렸다가 지우고.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매력있는 눈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반만 화장을 먼저 지워봤고요. 그래도 피부 화장을 굉장히 좀 잘 하셨었네요. 그쵸. 잘 몰랐는데, 네, 트러블 자국이 살짝은, 네. 아직 어리다, 좋겠다. 그래서 일단 스킨케어를 한번 지금 해볼 텐데,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메이크업에서 이제 질감으로 조금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 촉촉한 메이크업을 일단 하려고 해요. 네.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기초 스킨케어 단계거든요. 그래서 좀 보습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쓰되, 지금 트러블도 있고 해서 약간 너무 오일리한 제품은 조금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일리하지 않은 좀 고보습 제품을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쓸 제품은 헤라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제품인데, 피부에 사실 콜라겐은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촉촉한 보습감이 필요하다 하시면 스킨 로션 정도의 단계는 오히려 조금 기능성 제품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일리하지만 않다면, 오일감이 많은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트러블이 있는 피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일감은 최대한 덜 하면서도 좀 충분히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반드시 스펀지를 쓰는 이유가, 약간 얼굴에 로션이나 스킨 같은 게 묻으면 얼굴에 각질들이 약간 불거든요. 스펀지로 약간 이제 세게 자극을 주지 않아도 어쨌든 물리적인 이런 이제 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잔여 각질들은 탈락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게 빡
빡 밀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 듀 플럼핑 크림입니다. 이 크림이 일단은 제형이 굉장히 특이한 게 벨베티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산뜻 보송한 제형이에요. 근데 보습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크림 단계에서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은 좀 쉽게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베이스는 무조건 피부에 잘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크림 제형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하이드로 듀 플럼핑 제품, 굉장히 고보습 크림 제품이지만 정말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다음 단계 베이스가 밀리지 않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크림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스킨케어 단계를 좀 비교적 그래도 꼼꼼하게 3스텝으로 발라뒀고요. 이제 본격적인 피부 화장 들어가야겠죠. 조금 더 수분감을 더 줄 수 있고 피부 자체의 윤기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프라이머 제품 먼저 이용해서 피부에 살짝만 바를게요. 프라이머를 네네. 최근에 샀어요. 아, 어때요? 만족스러운가요? 제가 요령을 몰라서 프라이머 제품 선택하실 때 일단은 중요한 점이 약간 프라이머는 계열이 조금 나누어지거든요. 매티파잉하게 조금 피부의 요철, 모공 같은 것들을 좀 메꿔주는 기능의 제품이 있고, 반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모이스처라이징하게 하면서 피부의 각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유연하게 매끈하게 도와주는 조금 모이스처라이징한 제품들이 있어요. 겨울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후자 쪽이 조금 더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촉촉하게 해주고 각질들도 살짝 눌러줄 수 있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톤업까지 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오. 건조하게 하지 않으면서 피부 톤도 자연스럽게 톤업 해줄 수 있는, 사실 커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아무래도 트러블 자국들이 아직은 조금씩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은 화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의 두께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도 조금 더 톤을 조금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 프라이머는 아무래도 피부의 결을 조금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손을 이용해서 마무리로는 한번 싹 훑어서 결을 좀 약간 정돈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팁들 수첩에 적어가요. 아, 머리 좋아서 다 외울 것 같은데? 법학과? 법대?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그전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가볍게 톤을 조정을 했습니다. 톤업하고 나니까 메이크업 한쪽의 피부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만 깐 피부 톤이 어느 정도는 맞춰졌어요. 이제 파운데이션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조금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제품은 사실 파운데이션 아니고 저희의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글로우 제품을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매트한 거? 이유가 광이, 있죠. 네, 유분감이 장난이 그쵸.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트러블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언급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네, 약간 매트한 제품들이 커버도 더 잘 되고, 촉촉한 제형들은 당연히 우리가 유분감, 이 촉촉함 이콜 유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랑 그쵸? 뭔가 더 날 것 날 것 같고. 같은. 제가 이 글로우를 굉장히 좋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유분에 의한 광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수분으로 끌어올려지는 예쁜 광. 레디언스. 그래서 발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착 달라붙는데 커버도 또 굉장히 예쁘게 잘 돼요. 트러블이 있는 피부도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시면 안심하고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컨셉은 약간 글로우한 그런 화장이기 때문에 쿠션 바를 때는 퍼프 쓰셔도 괜찮고요. 그럼 마무리는 퍼프로 한번 두드려서 마무리 해볼게요. 근데 브러쉬 쓰시다가 퍼프로 왜 하시는지. 사실 이제 브러쉬는 좀 최대한 얇게 바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 사용을 한 거고요. 하지만 밀착을 높이려면 반드시 이 퍼프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특히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브러쉬를 쓰게 되면 결 자국이 생길 수 있고, 퍼프 같은 경우는 쿠션의 제형하고 궁합을 가장 잘 맞게 만든 도구거든요. 어떤 도구를 쓰시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는 쿠션 안에 들어가 있는 전용 퍼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퍼프를 한 번 더 두드려 주시면 훨씬 더 밀착감 있고 완벽하게 커버되게끔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무리 하는데도 되게 쫀쫀하다 해야 되나? 이 쫀쫀함은 아마 이제 이 퍼프 질감에서 오는 쫀쫀함이 좀 더 크고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컨실러는 조금 더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러블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트러블들하고 이제 트러블 짜고 난 자국들은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리기가 조금 어렵죠. 컨실러 쓰세요? 컨실러 꼭 써요. 네네. 필수예요, 필수. 맞아요. 컨실러를 조금 써서 완벽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실러까지 조금 소량만 사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트러블 자국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게 되면 컨실러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의 힘 조절 때문에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브러쉬로 최대한 힘을 빼서 통통통 두드려서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액상을 써야 되는지 펜슬을 써야 되는지 어느 약간은 조금 더 하드한 포뮬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아마 편할 거예요. 액상을 쓰는 건 조금 다크서클이라든지 넓은 주근깨 자국 같은 그런 잡티들은 액상이 조금 더 이제 편할 수 있는데 튀어나와 있거나 흉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하드한 포뮬러가 가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실 점, 하드한 제품일수록 두껍고 각질 부각이 많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짜고 난 흉터는 각질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드한 것 탁 올려버리게 되면 각질이 더 표시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파운데이션에 하드한 포뮬러의 컨실러를 조금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색상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색이 되고 만족할 만한 커버를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님. 기본이에요. 기본.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반쪽 피부 화장은 완성을 하겠습니다. 피부 화장 커버까지만 완성했고요. 바로 눈 화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쿠션 이용해서 살짝 그냥 눈두덩이의 베이스로 가볍게 커버만 좀 하고요. 사실 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색상을 많이는 쓰지 않을 거예요. 색상으로 하는 메이크업이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색으로 과하게 하는 느낌이 조금 이 이미지하고 충돌이 강하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선 그리고 이제 촉촉한 질감을 또 더 줘서 분위기의 반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로 눈가 유분은 살짝 좀 제거하겠습니다. 눈썹과 눈두덩이는 파우더로 조금 유분감을 잡아주고요. 눈 바로 아래쪽도 살짝 눈가 유분을 잡고 이제 섀도우를 할 텐데 섀도우는 그냥 가볍게 음영감 정도만 느껴지게끔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 제품은 좀 아무래도 글로우한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다 보니 이 섀도우도 약간 리퀴드 타입으로 좀 써보려고 해요. 이 리퀴드 제형은 사실 많이 써보지 않으셨죠? 네. 약간 좀 글로이한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파우더리한 제품들보다는 조금 리퀴드나 이런 제품들로 최대한 건조해지지 않게끔 좀 차곡차곡 쌓아보려고 해요. 네, 이 제품 그냥 브러쉬에 쓰는 방법, 어머, 이게 뭐야? 리퀴드 타입을 브러쉬에 좀 골고루 묻히고 최대한 사실 이런 제품들은 얇게 펴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눈두덩이로 가서 발라주시면 돼요. 감셔도 되고 그냥 슬렁슬렁 빠르게 한 방에. 근데 되게 진짜 쉬워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쉬울걸? 네. 그래서 눈두덩이만 그냥 살짝 또 눈 아래쪽도 살짝 쓸어서 톤을 좀 맞춰주고. 근데 진짜 저 섀도우 이쁘다. 어디 거예요, 도면님? 로라 멜리시에 있고 이거 블러셔예요. 블러셔예요? 네, 블러셔인데 그냥 눈에도 써도 되죠 뭐. 섀도우는 그냥 원톤으로 한 톤 정도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썼던 제품 아이라인 리퀴드예요? 아니면 액상이에요? 제가 리퀴드예요? 펜슬이에요? 무식한 팔로. 리퀴드 타입입니다. 타입. 잘하셨네요. 네. 어요? 잘하셨는데 리퀴드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액상이 너무 과감하게 연출되면은 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라인을 지금 그린 것보다는 더 길고 존재감 있게 하되 액상이 아닌 펜슬 타입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펜슬 라이너를 초보자분들은 사실 펜슬로 바로 그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브러쉬 같은 거 얇은 브러쉬 묻혀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아이라인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액상으로 항상 그렸을 때 네. 약간 고민이 진하게 한다 했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느낌? 그쵸. 숨는 느낌? 왜냐면은 쌍꺼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속눈썹이 나는 뿌리 쪽 그쪽이 살이 살짝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은 도톰하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찍은 부분하고 이 눈썹 사이에 공간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 이제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찍은 곳에서 라인은 진행을 하고 아래쪽도 조금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라이너로 조금 더 존재감을 줘봤고요. 그럼 이제 입술하고 블러셔도 한번
같이 완성을 해볼게요. 입술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촉촉하게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쓰던 컬러에선 약간 벗어난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메이크업이 굉장히 좀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퓨어하고 이런 느낌을 살리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약간 좀 이렇게 볼드한 느낌도 있으면은 되게 매력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이런 컬러. 평소 쓰는 것보다는 존재감 있는 컬러죠. 이 컬러의 이제 립 글로스 제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성숙한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형 특유의 굉장히 글로시하고 투명한 광택감 때문에 한편으로는 순수한 느낌도 같이 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분에게 꼭 한번 이런 느낌의 컬러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블러셔가 굉장히 좀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특히 이제 입술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뭔가 약간 붕 뜨는데 싶을 때 이 혈색만 잘 조절해 주셔도 밸런스를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맞추실 수 있어요. 항상 블러셔 할 때 위치 항상 여긴가? 여긴가? 일반적으로 웃었을 때 앞볼이 상단으로 올라가고요. 표정을 풀면 다시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폭이 웃었을 때와 평소 표정에서 이 근육의 움직임이 상하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표정을 푼 순간 볼 터치가 툭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냥 무표정인 상태에서 적당히 코 이 아랫선 팔자가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윗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오늘 좀 글로우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볼도 약간 좀 촉촉하게 블러셔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쓰셔도 좋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크림 타입을 다 가지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쵸. 제가 수석살롱 이 코너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방법인데 내가 쓰고 있는 립스틱이 있으면 립스틱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립스틱을 바로 쓰시게 되면 기껏 공들인 이 피부 화장이 약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립스틱을 적당히 손등에 양을 올리시고요. 여기에 파운데이션 혹은 쿠션을 소량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이제 믹스를 하는데 마찬가지 손을 쓰셔도 괜찮고요. 저는 전문가니까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섞어보도록 할게요. 탁 발랐을 때 연하게 약간 색이 올라가는 정도의 느낌일 때 그때 이제 볼에 사용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 표정에서 이 상태에서 중간 부분에 먼저 터치하고 위치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 바른 쿠션이 많이 벗겨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커버력이 올라가면서 블러셔까지 연출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대신 이제 이렇게 하시고 바로 마스크 쓰시게 되면 마스크에 약간 찍힐 수는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정말 소량 정도는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퍼프 있죠. 힘을 최대한 빼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좀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은 최대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술하고 블러셔까지 해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뭐가 나왔죠? 선생님 치트키. 네, 맞아요. 치트키 하나 남았죠. 아이 메이크업에서 조금만 더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글리터를 눈 두덩이 중간중간에 콕콕콕 찍어줍니다. 살짝만 그냥 반짝반짝하게 보일 정도로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반짝임이 그냥 적당히 보일 정도로만. 그냥 인스타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눈가락 좀 촉촉하게 하는 메이크업이 특히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쓱 눈 위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발라볼게요이라고 했지나 지금. 발라보겠습니다. 네, 발라볼게요. 그래서 눈 중앙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색깔이 많지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대신에 많이 그리고 너무 쌍꺼풀 안쪽까지 바르시게 되면 몇 번의 깜빡깜빡임으로 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쌍꺼풀 위쪽에 눈 두덩이에만 가볍게 발라주시는 걸 권장해요. 이렇게 해서 한쪽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나머지 반을 완성하고 변신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완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탈바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무조건 좋은 쪽으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죠. 표시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다가 좀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청초하고, 요즘 이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도 들고 약간 묘한 이런 뉘앙스를 가진 메이크업 룩이 제 개인적으로는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특별한 날 내가 좀 사진으로 뭔가 남겨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약간 포인트가 되는 이런 메이크업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뿜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더 받아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석 살롱으로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석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와, 대박. 네.